중국어로 영어 전문 채널 글로벌 코리아 위드 트루스가 오픈했습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면과 중국의 문제점을 이제 영어권 국가에 알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이라고 말합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강철비들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며 포병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미국의 무기는 이런 자주포의 개념 자체를 전면 수정해버리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전략 장거리포 SLRC입니다. 이 무기는 작년 2월 22일 에비딘 미 육군기지에서 개최되었던 미국, 영국 육군 현대화 토론회에서 개발 계획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미 육군은 총 5가지 차세대 포병 체계를 개발 또는 연구 중에 있는데 이 전략 장거리포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무기는 미국이 반접근 지역거부라 부르는 A2AD 전략을 쓰는 중국을 파괴하고자 만드는 무기입니다. 중국은 이를 도련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도련 전략은 중국 해안의 적극 방어선인 2개의 도련선에 기반한 중국의 적극적 대전략입니다. 전략 장거리포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사거리는 1850km 이상이며 중장비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전차 수송용 트랙터를 견인 차량으로 사용하고 화포 1문을 8명이 운용하며 포대당 4문의 화포를 편제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마하 6의 속도로 1850km 밖에 있는 목표물 10m 이내 정밀도로 연속 사격을 할 수 있으며 원거리의 초정밀 화력을 대량으로 쏠 수 있습니다. 이 장거리포는 전략적으로 임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탄두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은 이 전략 장거리포를 2023년 시제품을 출고하고 2025년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기는 작년부터 꾸준히 언론에 언급되었던 무기였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작년 8월 이 장거리포를 언급하며 중국과의 전쟁, 미군은 1000마일 장거리포를 어디에 둬야 할까라는 기사에서 미 육군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중국이 주변 해역의 분쟁 지역을 점령할 경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군이 중국을 잡기 위해 지금 연구 중인 무기라는 말인데 포브스는 이 무기가 완성이 되면 육군이 멀리 떨어진 중국의 비행장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며 한국, 일본, 필리핀을 이 장거리포를 배치할 잠재지역으로 거론하였습니다. 포브스가 이렇게 한국을 잠재지역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2019년 랜드 연구소가 펴낸 보고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랜드 연구소는 한국, 일본, 필리핀에 750마일 사정거리에 포나 미사일을 배치했을 경우를 가정해봤더니 한국은 북경부터 상해까지 모두 사정거리에 들어오지만 일본 남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상해가 사정거리에 들어오지만 중국 동부 연안 일부 지역만 사정거리가 닿으며 필리핀 북부에 설치할 경우엔 홍콩 등 중국 남부 지역만이 사정거리에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국이 중국 핵심 지역을 타격하기 가장 좋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북경까지 952km, 상해까지 866km이니 중국의 주요 도시는 물론 중국의 내륙 중심 깊은 곳까지 사거리가 미치며 서부 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포인데 포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으니 예를 들어 이 포를 100문만 배치한다고 해도 한 번에 100발의 미사일이 중국에 날아가게 되며 비단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쉴 새 없이 미사일비를 퍼붓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수백 개의 강철 미사일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며 몇 시간 동안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저 앉아서 그 비가 그치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이러니 중국도 이 장거리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1850km, 태평양에서 발사해도 북경과 상해까지 미치는 이 전략 장거리포를 미군은 과연 만들 능력이 되는가? 사거리 1850km 미사일과 같은 이 대형 프로젝트를 미군이 진행하고 있어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군의 장거리포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중국의 핵심 지역에 곧바로 타격 가능. 미국이 중국 내륙을 목표로 개발 중인 장거리포를 한국에 배치할 계획. 심지어 군사 관련 전문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를 직접 불러 이 무기에 대해 논의하기도 합니다. 영상에 나온 해당 전문가는 이 무기의 관건은 그 사거리를 날아가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언급합니다. 중국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미군이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하나의 상상 속의 무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거리포와 관련하여 올해 3월 초에 미국에서 또 하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미국 군사매체 디펜스 뉴스는 미 육군에서 장거리 활약을 담당하는 팀을 이끄는 존 레퍼티 준장의 발언을 인용해 전략 장거리포의 기술 타당성에 대한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검토가 앞으로 수개월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 보도한 것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자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전략 장거리포의 기술적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기술적으로 이를 극복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미 육군의 전략 장거리포 계획은 사실상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포의 경우 포탄을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무인기나 인공위성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정보 자산을 골고루 갖춘 미군에게 더없이 잘 맞는 무기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핵까지 넣어 쏠 수 있는 이 전략 장거리포가 만약 개발이 되어 미군의 바람대로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하면 주변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미군은 이에 따라 만약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 이 장거리포를 군함에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과학매체 파퓰러 메카닉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전략 장거리포를 지상에 배치하려면 러시아, 중국, 중동 주변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바다를 활용하면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함선에 이 장거리포를 싣고 다닌다면 전함처럼 운용하는 것인데 전함이 도태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거리 문제인데 만약 이 장거리포를 싣는다면 그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항공모함보다도 더 멀리서 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무기가 실제로 만들어졌을 경우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하면 사드를 통해 알 수 있듯 중국은 그야말로 더 난리를 칠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대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 아래 수천 발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이 장거리포 또한 이에 대한 연장선에 있습니다. 미국이 대놓고 중국을 잡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무기인데 일단 완성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최대한 중국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키려 할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 중국 군사 전문가인 두문용은 실제로 이 화포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에 강력한 반발을 가져올 것인데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의 배치를 희망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 팽창을 이유로 주변국의 반대를 잠재울 핑계가 있다며 차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중국의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거 화포가 아니고 전술 핵무기를 쏘겠다는 거네? 한국도 쉽게 이 장거리포를 배치하지는 못할 거야. 느낌이 미사일을 화포에 집어넣은 것 같아. 한국이 저렇게 중국의 어느 지역을 타격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한국을 타격해야지. 만약 한국에 배치해서 우리를 정밀 타격하면 어쩌지? 상해는 겁 안 납니다. 상해 뒤에는 조국이 있으니까요. 한국에 배치해서 중국을 타격한다면 이는 한국과 전쟁이 시작되는 것인데 한국이 바보야? 그걸 받아들이게? 한국도 핵을 무서워할 텐데 한국은 미국의 배치를 받아들일 거야. 왜냐하면 전시가 되면 한국도 우리의 적이니까. 포방부를 앞세우는 화력 덕후인 우리에게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검토 결과가 더 궁금해집니다. 이 무기는 차후 전장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지금 당장 기술적 한계가 오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반드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